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제가 오늘 논평은 제목을 앞에 걸어놨습니다. 깜빵, 교도소, 영창은 대신 살아줄 놈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뭐 영창을 가보거나 고소고발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좌우간 여기 한번 연루가 되면은 별로 그렇게 장사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이 삼복지간 이 열대야 속에 이 지금 교도소 안은 지금 엄청납니다. 사람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걸 저는 간접 경험으로, 제 주변에는 그래도 영창 갔다 온 사람들이 꽤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생활이 어땠나?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제발 죄 짓지 말게. 사람이 갈 곳은 아니세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깜빵, 교도소, 영창은 대신 살아줄 놈은 없다, 이런 제목을 걸었는데,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지금 당장에 문제거리로 돌고 있는 것이 대북 송금 문제하고 지금 대장동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제2차 구속영장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말 가진 사람들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며칠 전에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었는데 이재명에 관계되는 두 가지 재판이 열렸어요. 두 가지 중에 보면은 중요한 증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법정 증언은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노변에서 만나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서 검찰 앞에서 증언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에 앞서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영주에 지금 재판 있는 것 중에 하나에서 이 증언에 관한 얘기, 이 증언의 이야기도 상당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얼마 안 있으면은 불거져 나오지 싶습니다. 안 나오면은 천만다행이고,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이 증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게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은 위증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쓰여요. 위증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쓰면서 위증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화영이, 옛날에 평화부지사였지요. 이화영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에 이화영은 평화부지사였습니다. 부지사인데 이화영이 쌍방울 측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일을 추진해달라 이러면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북한 측에 이렇게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이 증언을 지금 평화부지사 이화영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화영의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이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어요. 법정에서. 또 한 가지는 백현동 사건입니다. 백현동 사업을 시행한 이 시행업자가 법정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 특허를 가능하도록 한 로비스트가 있었어요. 로비스트가 김인섭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원했습니다. 이 김인섭이 200억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100억 원은 이재명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적 증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 이 두 가지는 이재명 당대표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의 최고위원 하면서 쌍방울 얘기하니까 나는 쌍방울 레이 사입은 일은 있는데 쌍방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앉아있던 좌중이 웃음바다를 터뜨립니다. 이게 웃음바다에서 울음바다로 넘어가는 상황은
안 생길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제가 그때 가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빠르게 사건 조사가 지금 진행될 것이에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전망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 가장 여기에 키맨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는 김인섭, 이 이화영과 김기섭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지금부터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아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깜빵 안에 있어 보니까 야, 이 세월을 내가 5년, 7년, 10년 나는 못 있겠다. 에이씨, 볼대로 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에 탄력을 붙이겠어요. 그래서 다음 달 초나 아니면 다음 달에 8월입니다. 8월에 이재명이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의 소환에 이어서 다음은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은 민주당에서는 급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좌장격이지요. 이해찬이 지금 여기에 몰망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찬하고 이재명이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이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이해찬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냐 없냐, 이화영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해찬도 쌍방울로부터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받았고 또 중국 방문해가지고 이런 지원도 일커졌고 지원 받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찬도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쌍방울 측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쌍방울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서 800억 달러를 북한 측에 보냈는데 그 중에 500억만 달러는 스마트팜 개선 사업의 농장 개선 사업이었고 300만 달러는 방북 경비였다. 방북을 위한 준비 자금이었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에 이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서 밝힌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화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전혀 입을 떼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입이 슬슬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의 방법을 위한 이 준비자금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화영 쪽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에서 이화영 쪽 변호인이 입을 떼기 시작했다. 이화영이 쌍방울 측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다음 대선에 방북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니까 방북 협조에 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으로 거기에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정 증언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법정 증언은 일반 농담하고 다르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화영이 최근에 검찰에 자신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이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부탁을 했고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도 했다는 거예요. 검찰의 진술로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화영이 그러니까 300만 달러는 이제 입을 열어서 인정을 시작하기 했는데 그 다음에는 500만 달러 스마트팜 개선 사업이 500만 달러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재명을 소환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을 소환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참 깝깝하다. 이런 틈을 타가지고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게 큰 소재고 아이템이거든. 퍼포먼스고. 그래서 여기에 자금이 들어간다. 자금이 들어가면은 이 300만 달러의 자금을 쌍방울층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쌍방울이 그것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경기도의 이재명과 쌍방울 측이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부분이 모두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소환할 거는 소화하고
조사할 거는 조사해가지고 한번 까디배 보겠다는 거예요. 쌍방울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이해찬도 그로 인해서 소환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금을 제3자의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의 뇌물이면은 공무원, 영주에도 이 제3자 뇌물이 있었는데 공무원 멀쩡한데 영주에 와서 개인지도 받으면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재판은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입니다. 이 백현동에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 사업자인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각종 특혜를 줬어요. 사업에 따르는 인허가는 물론이고 이 주택 용지 부분의 비율을 크게 높여주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특혜를 주는 데는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이 김인섭이 거기에 활약을 하는 겁니다. 김인섭을 내세워가지고 각종 특혜를 주게 되는데 백현동 개발 사업자들은 모두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구속이 돼 있고 이 시행사업자가 김인섭에게 77억 원을 정도를 주었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린 것인데 이 시행업자가 이번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인섭이 자신에게 200억을 보고했다. 그 중에 절반 100억 원은 이재명,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정진상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인섭과 자신 사이에 백현동 개발 인허가 특혜 이 모든 것은 지금 이재명과 정진상이 해결하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억 가운데 100억씩 가는 거예요. 이 정진상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법적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적 증언들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백현동이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굉장한 이 특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정바울 대표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주거용지와 영구 개발용지 비율을 원래 50대 50으로 하던 것을 60대 4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들의 문제가 커지고 정바울이 어제 법정에서 증언하는데 김인섭이 장모로 상을 당했을 때 2014년도에 김인섭이 장모상을 당했을 적에 이 장모식장에 문상하려 온 이재명에게 이 문제를 꺼내자 6대 4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시행업자인 정바울이 주거용지 비율을 60% 높여라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정바울이 백현동 개발 사업자를 특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이 직접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백현동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김인섭인데 김인섭이 지금 이 얘기들을 술술 풀어나가고 있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이 얘기를 술술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이제 뭐 멀리 갈 게 있겠습니까? 이해찬도 부르고 이재명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니? 얘들은 다 이렇게 벌었어. 자, 구속영장 청구할 테니까 국회에 일단은 우리는 절차대로 청구할 테니까 불체법 특권 행사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 알아서 하고 이재명 불체법 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했잖아. 했으면은 뭐 빨리빨리 처리되겠네. 딱 웃고 있겠네요. 검찰이 지금 웃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재명은 수해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재민을 위로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본정신이겠습니까? 이재명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연민의 정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 빨리빨리 털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달에는 이재명, 이해찬 이런 류의 사람들도 소환이 되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안에서 결정적인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빨리 처리되는 방향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식상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검찰도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가느냐, 내년 선거 때 이용해 먹으려고 그때까지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데에 휘말리면은 이 검찰도 일 시건하고 오해받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예, 오늘 논평은 여기에 관련듯이 이화영이라든가 김인섭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방에 있어 보니까 이 사람 있을 때 못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영창 대신 살아줄 놈 없다. 자기 죄진 거 자기가 받고 자기가 살 거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제 구독이 지금 한 100여 명 남았습니다. 5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5만 가고 있는 거 빨리 5만 넘기고 10만으로 빨리 돌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 버튼 넘겨주시고 이 더위에 이 폭우에 몸조심하시고 주변 피해 없도록 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